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9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68.55포인트 0.07%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도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 속에 개인과 기관이 705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95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8.30포인트 0.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515억 순매수, 애국에는 325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는 이렇다 할 상승 재료가 없어서 이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홍해를 두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물류 대란 및 운송비 증가 예상이 되면서 HMM의 이제 등 해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개장과 함께 당시 이제 850선이 무너졌지만 이후 상승하며 장중 한때 858.665포인트까지도 올랐었습니다. 2차 전지와 엔터주 강세가 이어지며 코스닥은 상세를 보였었습니다. 참고로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이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잇따라내면서 경계감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80으로 0.82%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높은 인건비 상승률에 인플레이션이 불확실성 확대와 또 일본은행 BOJ가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 유지 결정으로 엔화 약세 등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힘이 좋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 AI 반도체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에이드 칩스는 상한가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상한가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장동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에이펙트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린 리소스, 고영, JMB, 그린 리소스, 고영도 장동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 주신 종목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전망, 재고 부담 완화 기대감, 메모리 현물 가격 상승 등 AI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태원 태안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투자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반도체 경기가 낙바텀 최저치를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전체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졌기보다는 일부 수요가 전체 마켓을 끌고 가는 수준이라면서 그나마 디램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낸드 쪽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편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반도체는 기존 시스템 대비 전력을 8분의 1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전력 사용량을 87.5%로 절감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가 저렴하게 또 대량의 데이터 센터 구동을 가능하게 하면 물론 현격한 전력 감소로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도 적용 가능 범위를 지금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은 네이버 내의 사용뿐 아니라 외부 판매를 고려해서 만든 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해당 AI 반도체가 HBM이 아니라 LPDDR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일 정부관계부처와 그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고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 내년 10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이 되면서 정책금융 총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도 한 7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또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내 신약 FDA 승인 기대감과 JP 모건 헬스케어 1월 달에 열리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등의 큐리언트가 상한가를 갖고 HLB, 바이오 솔루션, GC셀, 박셀 바이오, 차바이오텍 등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GC 녹십자의 면역 결핍증 혈액 제제 알리글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가운데 알리글로까지 포함해서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이 총 8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려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 공략이 최우선인데 다양한 신약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FDA 승인 신약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인데 이 성분 항암제로 거론되는데요. 현재 임상 시험 등을 통한 개별 과정을 마쳤고 또 FDA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결과가 내년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 레이저 티닙도 내년 중에 FDA 승인이 기대되고 있고 관련 임상 시험을 이끌어온 또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도 이 렉나즈의 글로벌 판권을 인수한 이 존슨앤존슨이 내년 1, 2분기 렉나자 단독 요법에 대해서도 FDA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내년 초 1월 달에 이제 국제 바이오 투자 행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ADC 기술과 비만 치료제, 신규 모달리티 분야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기업으로는 보령, 동아ST, 한미약품, 유한양행, GC바이오파마, 차바이오 그룹, 유바이오로직스, 앞타바이오, 큐라클,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등이 참여 예정이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파마 등의 기업들도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또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신규 항암제 Q901의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큐리언트는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TO 증권형 토큰 발행과 NFT 대체 불가 토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미술품 조각 투자자 첫 공모가 흥행했다는 소식에 비유테크놀로지가 점상으로 갔고요. IT센, K옥션, 다날, FSN 등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첫 공모가 흥행에 성공했는데 전일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열매 컴퍼니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가 일부 유명 미술가 쿠샤마 야우의 그림 호박 3호를 이 작품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했는데 오늘 오후 5시 18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오후 5시에 약 19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목표 금액이 총 12억 3,200만 원이었는데요. 어제 10시 공모를 시작했고 약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모가 이제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첫 제도권 조각 투자로 예, 공모 청약이 이제 오늘 22일 오후 내일 이번 주 금요일 1시까지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종목들이 이제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재부각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메커스, 다날, 우리기술투자, 유지트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블랙록, 나스닥과 만나서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비트 ETF에 대해서 이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만남이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 정비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인데 SEC는 이제 미팅 사실을 공개를 하고 해당 논의는 나스닥 규정에 따라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신탁 블랙록 상품명 신탁을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한 나스닥의 제한된 규칙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고 언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날 또 2시 30분 기준에 가상자산 이 사이트를 보면 코인 마켓캡에서 4% 넘게 상승. 아울러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5,818만 원에서 5,833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소식은 이제 메커스, 다날,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일부 가상화폐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이 다날은 자회사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하나금융그룹의 전략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투자금을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고 토큰 증권 등 신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 셈인데 할인그룹이 HMM 인수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등락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림은 상한가 같고 하림지주는 급등이 났는데 SDS 페노션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MM이 이날 최대 지준 지분 매각 관련 우수 협상자 대상자로 페노션 JKL 컨소시엄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하림그룹이 채권단이 보유한 HMM 지분 57.9%, 약 6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하고 JKL 파트너스 및 호반그룹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부 조건의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거래를 마칠 계획으로 사는 관계자가 현재 거래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협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의 친이랑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를 통한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해운기업이 머스크가 홍해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또 독일 컨테이너 해운사 하파크로이트도 홍해를 통한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BP도 홍해 항로의 안보사항이 안독하담에 따라서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HMM 주가는 상승을 기록했지만 페노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흥의 긴장 구조 속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LPG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SOL, 흥근석유, 중앙에너비스, SK가스, SK 등 이런 정유 LPG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해운 관련 쪽에서 말씀드렸던 홍해 긴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부동산 PF 유동성 이익이 우려 등의 건설 대표와 건설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DLNC, 범양건영, 코오른글로벌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